JMC입니다. 네, JD고요. 일단 지금 주가가 최근에 뭐 좀 많이 올라가지고 무중 얘기도 있고 해서 발표 시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소재가 이 테마보다는 좀 약할 수는 있어도 좀 국밥처럼 좀 가동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재 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듣자마자 좀 로또에 편입한 종목이고요. 일단 메인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뭐 당연히 반도체 가동률, 낸드랑 디램 가동률 올라온다라는 거 플러스 요 회사는 이제 가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기기가스의 가격이 최근에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옆으로 이제 기고 있다. 사실 러우 전쟁 때문에 급등한 가스가 정상화 수준으로 와서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래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인 알파로는 뭐 전쟁 이후에 뭐 국산화라는 이슈가 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이 특성상 이 특수 가스라는 특성상 이 좀 더 국산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좀 국제 정세가 이뤄지고 있어서 수입에 특히나 또 민감한 이 품목을 최근에 뭐 저희 집시형님이 공유를 해주셨지만 또 산업자업통상부에서도 이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일단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역시나 감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다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에 의해서 소재를 이제 좀 보자라는 거였고, 그 전에도 뭐 제가 한솔케미칼이나 뭐 솔브레인이나 이전 리그가 솔브레인이었는데 뭐 계속 소재를 했는데 사실 타이밍이 조금 그건 좀 미뤘다가 이제야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웨이퍼 출하량도 이제 24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전년비 대비 6.5% 그리고 25년에는 당연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올라갈 것 같고 하도 주변에서 더 AI다 뭐 CXL이다 하도 땡기니까 조금 더 이쪽 그쪽의 테마의 밸류가 비싼 것보다 한편으로 어, 방향성만 맞춰서 국가까지 올라가자.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거 고르자라는 심정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뭐 기가비스 발표할 때도 조금 썼던 건데 사실 이 반도체가 사실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챗 GPT가 갑자기 이제 뛰어나면서 뭐 굉장히 선단 공정에 그런 후공정 부각받고 선단 공정 부각받고 이러면서 좀 밸류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제 뒤늦게서야 메모리 아니 모바일하고 뭐 PC가 조금 돌아서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지금 특히나 이쪽의 대장인데 최근에 중국 때문에 주저하다가 뭐 중국 전용 제품을 하면서 가이던스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테마로 일단 올라왔지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업턴이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소재도 테마가 반도체 섹터 액션이 계속 빠지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냥 한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어, 회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스를 하는 회사고요. 뭐 매출을 보시면 엑시머 레이저, 뭐 제온, 뭐 이렇게 뭐 특수가스, 뭐 CO 탄산화 계열의 가스들이 있는데 엑시머가 네온가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광공정이나 아니면 뭐 제온 이런 이제 희귀가스는 식각이나 노광공정 이런 데 다 쓰이고 그리고 뭐 디보란이라든지 아니면 탄산화계 가스 요거는 특수가스라고 하는데 특수가스가 35%. 좀 더 기대하고 있는 건 이 35%가 점점 더 늘어나고 디보란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이게 한 50% 이상 되는 거를 이제 내년도 24년에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이제 수출이 큽니다. 뭐 중국 공장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네, 삼성이랑 SK 이쪽
공장이 우리나라 국산도 있지만 해외로 들어가는 것도 많아서 어, 일단 수출 비중이 있길래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 회사는 좀 성장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는 이제 이 특수가스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설비를 막 만들고 진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에 하다가 18년에 SK 하이닉스하고 기술 혁신 기업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어, 납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20년에 조금 그 당시 반도체가 좀 올라오면서 매출이 좀 괜찮았는데 더욱이 삼성전자에 드디어 납품을 시작하면서 22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매출이랑 이익이 확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시면 21년도에는 이제 ABC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거고 SK 한익에 주로 고객사에 있다가 삼전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지금 23년 최근 분기에서는 이제 삼전이 더 크게 발생한 부분이고 뭐 그렇다고 뭐 한익이 더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둘 다 더 계속 더 크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정세가 네온가스가 아까 보셨듯이 주로 이제 만드는 제품인데 네온가스 수입을 어디서 하냐면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요게 주요 수입국입니다. 밑에 크립톤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러시아 순이에요. 딱 보시면 러우 전쟁 플러스 중국이죠. 그러면 이 참 공교롭게도 러우 전쟁 때문에 희귀가스가 완전 가격이 상방으로 치솟으면서 그때 21년도에도 좀 공급망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삼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더욱이 이거는 국산을 계속 더 크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이 이렇게 나라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가속화를 만들기 위한 좀 발단이 됐고 이 레퍼런스 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마이크론이라든지 해외 다른 회사들에도 납품하려고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기대감 1등은 당연히 삼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게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가스들 보시면 뭐 노광 공정에 우리 엑시머 레이저에 들어가는 네온가스 그리고 시각할 때 탄산화계 가스 그리고 뭐 이온 주입할 때 뭐 디보란 가스 뭐 이런 뭐 중수소 가스 다 이런 공정에서 쓰이고요. 네, 간단히 거기서 봤습니다. 그리고 희귀가스는 아까 네온이나 이제 제온 이런 가스들이고 우리 특수가스에서는 뭐 디보란, 중수소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특수가스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도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 애들이 23년도 계획상 좀 더 업황이 좋았으면 많이 나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가 시크니컬을 타면서 꺾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안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턴을 하면서 점점 어, 이 OPM이 높은 마진이 좋은 뚝뚝가스 애들이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회사의 이익에 좀 기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반도체가 뭐 맨날 미세화, 뭐 대면적화, 예, 뭐 고당화 이렇게 하면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요 가스를 쓰면서 고단화를 쓰거나 뭐 낸드가 미세화 되거나 당연히 소모품도 많이 쓰겠죠. 근데 소모품을 많이 쓰면 가스 소모 소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 가스라는 애들 특성상 좀 위험물이 큽니다. 예전에 그 TMA 발표할 때도 좀 리스크가 요거였는데 22년도에 한번 폭발 사고가 있긴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요 희귀가스가 좀 위험물이다 보니까 장거리 유통하거나 그러니까 해외에서 계속 이제 조달을 해오다 보니 물류 비용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예전부터는 이제 국산화
내온가스를 원료로 채취하는 게 제철 공정 굴뚝에 이제 포집기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포집기를 설치해놔가지고 이거를 거기서 채취를 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분리 검사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본인들이 그걸 직접 다 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이 기본 원료, 그러니까 뭐 제철 공정이나 이런 데서 포집해가지고 정제를 해서 농축한 거를 사와서 이제 삼전에다 납품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에 가공만 조금 거쳐가지고 납품하는데 당사는 원료를 자기네들이 직접 채취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최종 제품까지 내보내는 걸 내재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보다 원가 경쟁력이 좋은 이유가 이런 이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비중이 이게 100%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늘려가면서 향후에 뭐 50%까지 목표긴 하니까 50%까지 늘린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이 이제 뭐 가동률 올라오는 거에 마찬가지로 그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네온가스 주요 수입국에 따라서 국산화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미 이제 네온가스를 국산화를 다 하겠다 100%. 이제 실제로 한 이 회사만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랑 국산에서 조달하는 비율이랑 막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국산에서 만들어서 하는 걸로 100%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거고 뭐 한 번에 막 확 되지는 않겠지만 점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크립톤, 제논 다 포함한 뭐 희귀가스도 마찬가지고 특수가스 다 해가지고 국산화 비중을 계속 높이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우리 고단화 하면서 아까 고단화 얘기를 굉장히 그냥 간략하게 휙 넘어왔는데 뭐 낸드도 그렇고 다시 업황이 도기 시작하면 예전에 만들던 128단에서 176단 가다가 이제 236단으로 계속 마이그레이션 진행하면서 들어가는데 예전에 가동률의 동일한 가동률하고 지금의 가동률 동일할 때하고는 조금 소재의 사용량이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사용하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가스를 필요를 할 거고 뭐 D램도 마찬가지고 뭐 HBM이든 뭐 온디바이스 때문이든 뭐 계속 고성능 D램 만들다 보면 뭐 소재 소모량이 커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연히 선형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기적인 조금 아이디어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스 부분은 아까 옆으로 이제 기고 있다 그랬는데, 가스는 따로 수출입 데이터 통계에서 이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붙여놓긴 했는데, 일단 수출입 통계 월마다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면은, 지금은 옆으로 오히려 급등하기 전에 가격보다 더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불황 플러스 이제 가스 안정화가 겹쳐서 지금은 가동률의 영향이 아직은 이제 인제 턴하는 거지 올라오진 않았으니까 가격이 아직 굉장히 바닥이 이제 굉장히 빠져 있는데 이게 가동률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수요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되면서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이미 옆으로 네모에 오르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 최악의 시기는 이제 지나고 있으니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 뭐 최근에 올라온 거는 둘째 치고라도 업황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지기 어렵고 플러스다.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이 어떻냐, 이 가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재 회사들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가 많습니다. 뭐 솔브랜부터 뭐 TMC까지 굉장히 많은데 뭐 가스를 조금씩 다른 걸로 취급하는 건 있지만 BM이 굉장히 유사하게 비슷한 종류의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는 워닝머트가 가장 유사하거든요. 워닝머트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을 이제 연도별로 나타낸 건데 다른 회사들은 뭐 조금 해자가 있는 뭐 가스들도 같이 취급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BM도 껴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워닝머트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TMC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
22년도부터 OPM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년도 굉장히 반도체가 안 좋았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수준을 오히려 올랐죠. 전년 대비 올랐고 24년에는 이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아까 뚝뚝가스에 대한 영향 그리고 원가가 내재화율이 높아지면서 GPM이 나아지는 영향 그런 게 24년, 25년에 계속 더 두드러질 거다. 그게 다른 가스 회사들에 비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요 경쟁사에서 상대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비상장사가 오히려 가스 회사에서는 유명하거든요. DJI 가스나 에어리퀴드나 한국 메티스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인데 비상장이지만 얘네들은 뭐 다국적으로 이 아까 네온가스나 뭐 제온가스나 이런 가스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의 전반적인 커다란 가스들을 대규모로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 특화되어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턴에서 조금 더 레버리지가 걸리는 기업은 TMC가 훨씬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상장돼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접근하기가 워낙 수월하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또 국산화기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 매출이 하이닉스를 넘어섰는데 뭐 그렇게 삼전에만 들어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4분기는 비슷한 것 같고 24년도도 크게 뭐 한쪽이 치우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삼성전자 내 이제 당사의 희귀가스 점유율이 10%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안 되는 가스를 지금은 아까 얘기한 비상장사나 해외에서 수입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어닝머트도 있고. 근데 이게 국산화를 점점 하면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당사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시형님이 공유해 주신 여기 자료인데 나중에 수가 있는데 185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전략 자원으로 선정한 거에 반도체 희귀가스가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가 돼서 내년도 24년에 더 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을 더 좋게 아니 영업이익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이 디보란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100% 수입이었습니다. 예, 워닝머트도 이거는 안 한 걸로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재료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거는 세계사만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요. 네, 한국 메티슨하고 에어리퀴드하고 TMC. 그 디브란 농도가 두 가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3% 미만 저농도 가스하고 10% 이상짜리 이제 고농도 가스인데 10% 가스는 아직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납품을 미소량을 하고 있고 이게 점점 늘어날수록 당연히 고농도 가스가 비싸겠죠. 대신에 그만큼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21년도에 그 반도체 막 올라갈 때한 그 기사가 21년 10월 달 7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수급이 특수가스 수급이 계속 타이트하던 그 기사가 막 나오면서 뭐 그때 주가도 좀 튀었고 가스 가격도 좀 튀었는데 이번에 가동률이 상승을 할 때 이 디보란이 공급에 조금 이번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물량이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가 공급에 국산화에 기여를 하면 좀 매출이 많이 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은 좀 컨센서스긴 한데 제가 뭐 이렇게 별도로 한 건 아니지만 24년도 올해 256억, 23년도에 90억을 했더라고요. 90억이고 내년에 지금 올라가는 게 좀 많이 늘죠. 184%. 그래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산 능력이 지금 맥스 400억대를 하고 있는데 증설을 이미 하고 있어서 이 증설 완료가 24년 3분기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맥스 600억으로 계속 나간다. 25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듣기로는 이 회사 지분을 꽤 거의 많이 들고 있는데 더 사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지금은 광양제철소에서 굴뚝에다가 이렇게 받고 가스를 채취를 하고 있는데 소집을 하고 있는데 포항제철소까지 이걸 늘릴 계획을 이미 잡고 있고 포항소까지 늘리면 지금 원자료 비중이 한 10% 수준인데 포항소까지 이걸 늘리면 20%, 포항소가 좀 더 하는지 25%까지도 예상하던데 일단 20%까지 그냥 곱하기 2 해서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냥 자체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용한 가스를 다시 이제 받아와 가지고 채취를 해서 다시 받아와서 다 이제 재가공해서 재처리해 가지고 다시 제품으로 내보내는 리사이클. 요거는 지금은 그렇게 특수 수율이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요거를 돌려서 원재료를 확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향후 목표는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GPM 개선 플러스 OPM 아까 특수가스에 대한 OPM이 좋은 것 그리고 원재료 조달 비중이 늘어나는 것 그 두 가지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오션 브릿지를 얘네가 인수를 했는데 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션 브릿지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좀 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연결 이익으로 잡히는 이익이 이제 내년부터 잡힐 텐데 뭐 갑자기 매출이나 이익이 좋아지는 효과는 뭐 있을 수도 있고 반도체도 원래 반도체 CCSS 하던 회사니까 가스를 또 하고 비슷한 또 측면이 있어서 뭐 그렇게 이 시너지가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도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을 뿐이지 어쨌든 공장도 짓고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오히려 까먹거나 막 이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봐서 충분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리스크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법을 하고 있는 이상 어, 이거를 취급을 하는 거에 굉장히 위험성이 커가지고 22년도에도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고 해외 공장도 한 번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보란이 일단 굉장히 까다로운 거라서 한 번 폭발을 했을 때 그냥 뭐 피해가 좀 없다. 그래서 바로 공장을 돌린다 수준이 아니라서 PSM이나 가동 중지 명령이 분명히 나가는 경우라 폭발 사고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테마주 대비해서 조금 확실히 소재다 보니까 계속 과연 갈 수 있을까? 언제쯤까지 이게 갈까? 수요가 확실히 올라온 것도 아니고 수요가 언제까지 갈지 이게 세게 올지도 모르는데 라고 해서 테마 대비 업사이드가 약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HBM이나 CXL까지 뭐 나중에는 LLM까지 다 올 것 같은데 일단 가동률 맥스 부분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고 좀 안정적으로 포트에 국밥처럼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입니다. 예. 숫자는 대부분 컨센서스를 가지고 왔고요. 23년, 24년.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하기 위해 그냥 BM이 꼭 비슷하지 않아도 제가 일단 가져왔는데 24년 기준으로 해서는 워닝머트보다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여전히도 10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24년에 실제 이익이 났을 때 25년의 상황을 또 반영을 하기는 하겠죠. 네, 지금의 불황 상황이라고 보진 않고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25년에 갑자기 꺾인다. 뭐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25년, 24년까지는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좀 간다. 그렇게 다들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24년 멀티플이 그러니까 TMC가 18배를 주고 OP는 370억 해가지고 이제 SOTP 방식으로 뺐습니다. 오션 브릿지하고 오션 브릿지 할인율은
좀 주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시총은 8천억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워닝머트가 뭐 잘 나갈 때 21년 호황 때 솔브레인도 20배가 넘었고 한국케미칼도 당연히 20배가 넘었고 소재주들이 워닝머트가 가장 보통은 밸류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봐도 15배 이상은 얘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 업사이드를 산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